2023년이 이제 뭐 한 2주도 안 남았죠. 2023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는 아쉬움이 더 많은 해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어쩌면은 이제 국회 보좌관부터 29살부터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사업도 했고 했지만은 정치 주변에 약 한 35년을 있었지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공화당 같은 이러한 정당 또 이러한 당원 또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당대표로서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다른 정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1400장의 현수막을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한 달에 3000장의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대단한 애당심이고 희생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현수막만 거는 게 아니고 현수막 걸고 조금 바람 불어 떨어지면은 다시 개첩하고 즐거워하지만서도 한편으로 애달아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버스가 경기도당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버스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11대의 버스가 전국 지역을 정책 현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직접 생활하는 어르신들 반밖에 안 됩니다. 2만원, 3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준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을 후대인 우리가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의 어르신 노인 기금을 우리가 50만원으로 인상을 하자. 복지 예산이 많이 좌파들이 포퓰리즘으로 사용했고 또 좌파 시민단체들이 복지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 좌파 시민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썼는 돈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예산들을 잘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50만원 매월 50만원씩을 지불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재정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놓은 예산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면서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복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금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 이 그린벨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을 할 때 그 그린벨트의 조정에서 나오는 토지를 가지고 지금 그 토지가 전체 토지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하기 힘든 청년들한테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당보도 나오고 또 우리 당 홍보 버스에도 그것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냥 반값 아파트를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반값 아파트 100만 원 과연 가능한가 이래 보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제안까지들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또 그린벨트 조정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토지 3분의 1 토지를 가지고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0.7 출산율이 0.7 전 세계 최하위인데 그것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갱신하고 있어서 0.68 정도, 내년에는 0.68 정도가 되고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1,500만이 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500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도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힘들다. 앞으로 이게 그 사회가 점점 더 과학적으로 더 가면 갈수록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삶의 복지는 더 떨어집니다. 아버지 세대보다도 못 사는 세대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우리는 1960년 이후에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사는 세대를 지금 세 번째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30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초등학생 들어가는 세대, 이러한 갭들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그러한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다. 이것은 그 원인이 고령화, 저출산 원인이 크지만은 고령화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령화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령화에 다시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교육 문제, 보육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래서 태어나는 그 달부터 매월 19살, 19살까지 19세, 0세에서 19세까지 매월 50만 원씩 지불하는 그러한 공약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예산 문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물론 돈을 지불해 준다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두려움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그래서 0세부터 19세까지 토탈 1억 2천만 원, 매월 50만 원씩 지불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저출산에 대한 공격적 공약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대부분의 수도권 국민들의 대부분은 고향이 다 시골에, 지방에 계십니다. 지방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동기 지방자치위원장이 주창한 메가시티, 이 소위 대구 경북 통합, 부산 울산 경남 통합, 충청권 통합, 그 다음에 호남권 통합. 지금 대구 경북 다 통합해봐야 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도는 1,400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운다는 게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혹은 산업적으로 싸울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때 500조던 국가 부채가 600조를 늘려가 110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이 지방의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 국세 비율이 7대3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6대4 구조로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면은 1년에 한 45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대구로 따지면은 제가 대구를 비교로 대구 수치를 제가 말하니까 한 5조 5천억 정도 5조 5천억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가 있고 대구 경북이 합쳐지면은 10조 가까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래 떠들어서 하도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고 외국 투자기업 유치도 안 되고요. 지방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문재인이가 까먹은 국비 600조면은요. 15년 이자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의 지방 경제 분권화를 시켜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60조 가까이 되고 거기에서 45조 지방 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경제 독립을 위한 45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부산, 경남, 울산 그렇게 같이 싸우고 앙옹앙옹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합쳐도 수도권과 같이 겨누을 수가 없는 구도가 돼 있고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직장을 구하러 학교를 구하러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도 그렇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분권 중에서 경제 분권화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부산, 경남, 울산이 합치고 대구, 경북이 합치고 전라남북도 광주가 합치고 대전, 충남, 충북이 합치는 그러한 구도. 강원은 특별자치도로 놓고 이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수도권에 싸울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주면은 경제적인 자립을 시켜주면은 이제 지방도 중앙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지도자에 따라서 그 발전이 달라지는 그러한 형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우동기 지방자치위원장에게 있는 4+3 혹은 5+2 메가시티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 노동, 교육, 연금개혁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노동연금, 노동교육, 연금개혁을 힘들더라도 지방개혁은 국정운영 과제를 세우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현 정부에서 가능한 것이 지방분권개혁입니다. 그러한 지방분권개혁을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서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남에서 공부하고 경남에서 직장을 가지고 경남에서 가정을 가지고 경남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가량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방송 나가면은 방송은 저녁에 대강 정리해 놓고 아침에 매주 월요일 5시
일어나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전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설도 하고 TV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또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가진 자보다 가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보다 권력에 지배받는 그러한 분들의 정의, 진실, 자유 그리고 안전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목표가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작은 정치는 우리 공화당 아니라도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지금 정당, 신당 만드는 거 저 사람들 2년 못 갑니다. 또 생겼다 없어지고 또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지만은 이러한 가치와 목표와 그러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정해놓고 당당하게 국가 운영을 주어졌을 때 언제라도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어느 정당에서 여러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최고위원회의 없습니다. 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념 보수의 적자,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라는 확고부동한 헌법적 정신을 개성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했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 깨끗한, 부패하지 않고 희생, 용기, 진실, 정의라는 이러한 가치를 가진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7년간 우리가 뭘 했지? 요즘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기가 빠져가지고 용기를 잃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7년간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 정당사 73년사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초정당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이 뭔가 되게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현수막은 한 달에 2번 현수막이 걸리는데 내용은 올바른 소리만 한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대. 조원진은 올바른 소리만 한다고. 근데 그거는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 올바른 소리만 하는데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우리를 비꼬아가지고 말은 엄청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말을 안 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7년간 아스팔트에서 행동하는 정치인이고 정당이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은 120일 남았다고 보자면 저는 이제 2달 남았다 봐요. 우리가 10월 26일 날 시도당 위원장님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결의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버스 운행이나 전단지 배포나 또 현수막 개첩이나 홍보관이 좀 부족한데 홍보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당 위원장님이 굉장히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로서 항상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그렇고 윤여덕 위원장님도 또 시도당 위원장님도 앞에서 우리 중앙당지자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힘듭니다. 말은 안 하지. 그러니까 속이 뭉그러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서서히 인정을 하고 계신다. 제가 토요일 날 제 장조카, 제 남동생 그 장조카 남자애가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를 갔다가 오래간만에 봉덕동에 국밥집 있죠. 그 6,000원 하다가 9,000원을 올랐더라고. 그 국밥집을 가서 언론인들하고 같이 저녁을 했어요. 또 앉아서 있는데요. 한 20명이 왔다 갔다 식사하고 가고 식사하고.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대구의 서민 일반 일하는 이런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냥 난리 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막 울라 그래. 그런 분위기예요. 왜?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거야. 국민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우리 그날 왔던 그 기자가 뭐, 뻘쭘해가 처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저것도 앉아가 뭐 펜대나 들고 뭐 좋은지가 뭐 이번에 되겠어 뭐 하다가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아니,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그렇게 서민분들이 손잡고 소주 한 잔 따라주고 아이고 막 그래도 최고입니다 하고 막 이래 하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래 됐냐? 여러분들이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칭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 공화당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일 날 11시인가요? 11시인가? JTBC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1시간을 출연해요. 1시간을. 그게 이제 유튜브니까 방송은 아니지만 JTBC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JTBC라 해서 나는 JBC인 줄 알고 했더니 JTBC라 하더라고. JTBC가 왜 전화했지 그랬더니 뭐 제목이 뭐더라? 뭐 이름만 여의도인가 이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JTBC 유튜브 들어가셔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진순정 수석이 후원 회 방송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세요. 왜냐면 저를 대신해서 오늘도 뭐 시도당 위원장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후원 방송을 한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막 100% 반대하더라고. 돈은 많이 거칠 것 같은데 또 뭐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 우리 공화당이 어려우니까 이제 좋은 지게 지가 나서서 돈 모으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